할아버지, 할인이는 그날을 후회하지 않아요. 할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었던 밤을요. 할아버지, 거기 왜 만지는 거야? 기분이 이상해. 가슴이 막 딱딱해지고 이쁜 곳에서 물이 나올 것 같아. 그래도 할아버지여서 기뻐. 내 마음을 이렇게라도 전달할 수 있어서 할인이를 잔뜩 예뻐해 주세요. 할아버지, 이 딱딱한 거 뭐야? 먹어도 되는 거야? 너무 맛있어. 이렇게 맛있는 게 있는 줄 몰랐어. 이만큼이나 먹었는데 아직도 이만큼이나 남았어. 너무 크고 맛있어, 할아버지. 할아버지, 다 넣으면 안 돼. 배 안이 터질지도 몰라. 배 안 기분 좋은 곳이 전부 다 눌려서 기분이 좋아. 이대로 세상이 멈춰버렸으면 좋겠어.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여우사이입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재미있는 사연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21살에 할아버지의 비상금을 훔쳤습니다. 62살의 할아버지는 저를 가족처럼 돌봐주셨는데 말이죠. 동네 사람들은 우리를 수상하게 봤어요. 늙은이가 어린애랑 뭘 하는 거야? 결국 법정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절망의 끝에서 만난 진짜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처음 그 서점을 본 건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날이었어요. 정아린, 21살이었죠.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갈 곳도 없어서 거리를 헤매고 있었거든요. 부모님은 저를 버렸어요. 정확히는 아빠가 사업 실패하고 도망가셨고 엄마는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저를 짐짝 취급했죠.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어요. 그날도 집에서 쫓겨나서 찜질방에서 잠을 자려던 참이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우산도 없었고 돈도 별로 없었죠. 그때 낡은 간판에 영희 서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잠깐만요. 저도 모르게 소리치며 서점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문이 열려 있어서 다행이었죠. 안에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시는데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죄송해요. 비 좀 피하고 갈게요. 할아버지는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무뚝뚝해 보이지만 나쁜 분 같지는 않았습니다. 서점 안은 정말 오래된 것 같았어요. 먼지가 쌓인 책들이 가득했고 손님은 아무도 없었죠. 할아버지는 혼자 장부 같은 걸 정리하고 계셨어요. 저는 구석으로 가서 책장을 둘러봤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책들이었어요. 집에서는 책 살 돈도 없었거든요. 그중에 어린 왕자가 눈에 들어봤어요. 어렸을 때 도서관에서 봤던 책이었죠. 조심스럽게 책을 꺼내서 앉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읽는 책이라 그런지 금방 빠져들었어요. 세상 모든 걸 잊고 읽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밖에서 빗소리가 멈췄는데도 저는 계속 읽고 있었어요. 너무 재미있었거든요. 야, 너 뭐 하는 거야? 갑자기 할아버지가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아, 죄송해요. 그냥 잠깐만 보려고 했는데.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혹시 경찰에 신고하실까 봐요. 책값 낼 돈 있어? 저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지갑에는 1,000원짜리 2장밖에 없었거든요. 없으면 훔치는 거야? 그게 맞아? 아니에요. 진짜 잠깐만 보려고 했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또 쫓겨나는 건가 싶었죠. 그런데 할아버지 표정이 조금 누그러지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가 제 이름을 물어보셨고 나이도 물어보셨어요. 학교는 왜 안 다니냐고도 하셨죠. 대답하기가 부끄러웠어요. 그게 좀 복잡해요. 정말 복잡했거든요. 집에서 쫓겨나서 학교 갈 여건이 안 됐으니까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뜻밖의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 알겠어. 근데 책은 공짜로 못 줘. 대신 일을 도와줄 테니까 정직하게 갚아. 정말요? 믿을 수 없었어요. 이런 제안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책 정리하고 먼지 똘고 손님 응대하면 돼. 할 수 있겠어? 네, 열심히 할게요. 그렇게 제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어린 왕자를 품에 안고 나가는 길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오랜만에 누군가가 저에게 기회를 준 거였거든요. 다음 날 아침 9시에 서점에 갔어요. 할아버지는 이미 문을 열고 계셨죠. 제가 들어가니까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진짜 왔네? 네, 약속했잖아요. 사실 밤새 고민했어요. 정말 가도 될까? 할아버지가 마음을 바꾸시면 어쩌지? 하지만 갈 곳이 없었거든요. 그럼 일부터 시작하자. 이 책들 먼지부터 털어봐. 할아버지가 먼지떨이를 주셨어요. 책들이 정말 많았어요. 오래된 소설책부터 어린이 동화책까지 다양했죠.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요령이 생겼어요. 책 한 권 한 권 조심스럽게 털어내고 제자리에 정리했죠. 할아버지는 가끔 제가 하는 모습을 지켜보셨어요. 아리나, 이 책들 장르별로 정리해봐. 할아버지가 저를 부르는 호칭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점심때가 되니까 할아버지가 컵라면을 끓이셨어요. 하리나, 점심 뭐 먹을래? 저는 괜찮아요. 배고프지 않아요. 거짓말이었어요. 아침도 못 먹었는데 배가 고플 수밖에요. 그런데 미안해서 그렇게 말한 거죠. 꼬르륵. 그런데 제 배가 소리를 냈어요. 너무 부끄러웠죠. 기다려. 하나 더 끓일게. 할아버지가 웃으시면서 컵라면을 하나 더 준비하셨어요. 오랜만에 따뜻한 음식이었어요. 눈물이 날 뻔했죠. 천천히 먹어. 감사합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먹는 점심이 너무 맛있었어요. 집에서 가족과 함께 밥 먹은 기억이 언제인지 모를 정도였거든요. 오후에는 손님이 몇 분 오셨어요. 할아버지가 제게 손님 응대하는 법을 알려주셨죠. 어서 오세요. 뭘 찾으세요? 인사는 정중하게, 목소리는 밝게 해. 처음엔 긴장됐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손님들도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셨고요. 저녁이 되자 할아버지가 물어보셨어요. 집에는 언제 들어갈 거야? 그게 사실은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집이 없다는 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찜질방에서 자려고요. 할아버지 표정이 놀란 것 같았어요. 찜질방에서? 왜? 집 사정이 복잡해서요. 더 자세히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부끄러웠거든요. 할아버지가 한참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 빈 방이 하나 있어. 거기서 자지 그래? 정말요? 하지만 저는 돈이 없어서. 돈은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안전한 곳에서 자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이런 따뜻함을 받아본 게 언젠지 기억이 안 났거든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워하지 마. 서로 도우면서 사는 거야. 그날부터 저는 할아버지 집에서 지내게 됐어요. 작지만 따뜻한 방이었죠. 오랜만에 푹 잤어요. 할아버지와 함께 지낸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서점에 나가 일을 도왔죠. 할아버지는 저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리나,
이 책은 여기 두면 안 돼. 문학은 문학끼리 모아놔야 해. 네, 할아버지. 자연스럽게 할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어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제는 정말 할아버지 같았거든요. 서점 일이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책을 정리하면서 이런저런 책들을 구경할 수 있었고 손님들과 대화하는 것도 좋았죠. 하리나, 이 책 정말 재미있어요. 단골 손님 중에 저와 나이가 비슷한 분이 계셨어요. 책 추천을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책은 어때요? 저도 재밌게 읽었거든요. 그럼 이걸로 할게요. 제가 추천한 책을 사가실 때마다 뿌듯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할아버지는 혼자 사시는 것 같았어요. 집에 할머니 사진이 있었는데 돌아가신 것 같았죠. 가끔 그 사진을 바라보실 때 표정이 외로워 보였어요. 할아버지, 외로우시죠? 뭔 소리야? 너 있잖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정말 외로우셨을 거예요. 저처럼요. 저도 부모님한테 버림받아서 너무 외로웠거든요. 저희는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는 가족이, 저는 집이 필요했죠. 동네 사람들은 저희를 보고 할아버지랑 손녀 같다고 하셨어요. 정말 그런 기분이었어요. 이런 게 가족인가 싶었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좋게 보지는 않았어요. 가끔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늙은 남자가 어린 여자애랑 뭐라는 거야? 요즘 세상에 그런 일도 있나?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할아버지가 저 때문에 이상한 소리를 듣는 게 미안했거든요. 할아버지, 저 때문에 피해 받으시는 건 아니죠? 무슨 소리야. 너 덕분에 서점이 훨씬 활기차졌어.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걱정됐어요. 혹시 제가 할아버지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닐까요? 그래도 하루하루가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거든요. 따뜻한 밥도 먹고 푹 잘 수도 있고요. 저녁에는 할아버지와 함께 TV를 보거나 책을 읽었어요. 할아버지가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죠. 하리나,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할아버지의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게 좋았어요. 제가 경험하지 못한 따뜻한 가족의 모습들이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할아버지가 언젠가는 저에게 지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밤에 잠이 안 올 때가 있었어요. 다시 혼자가 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혼자가 된다는 생각에 무서워 잠을 잘 수가 없어 할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어요. 할아버지, 무서워서 그런데 할아버지 옆에서 잘게요. 이렇게 말하고 할아버지 옆에 누웠어요. 한결 마음이 편해지면서 잠들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하리나, 할아버지가 날 부르는 소리에 살짝 잠에서 깼어요. 할아버지는 잠꼬대로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어요. 하리나, 이 하레비를 떠나면 안 된다. 할아버지가 다 줄게. 뭐든지 다 줄게. 이런 잠꼬대를 하고 계셨어요. 하린이도 잠결에 뒤척이다 그만 나도 모르게 할아버지의 그것을 건드리고 말았어요. 잠들어 있는 할아버지를 뒤로 하고 너무 궁금해서 나도 모르게 만져보니 크고 튼실한 게 핏줄이 터질 것 같았어요. 가까이서 보니 고래를 닮았고요. 엄청 뜨끈뜨끈한 걸 잡고 있으니 나도 모르게 포근해지는 것 같았고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한참을 먹었어요. 할아버지의 그곳에서 하얀 물이 나왔고 난 그것을 남김없이 먹고 잠들었어요.
한 달이 지나면서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따가워졌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거든요. 슈퍼마켓에 심부름 가면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렸어요. 제가 그 애야, 그 애. 나이 차이가 몇 살이래? 41살 차이라던데. 제 얼굴이 빨개졌어요. 뭔가 잘못된 관계인 것처럼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할아버지와 저는 그런 게 아닌데요. 며칠 후에는 더 직접적인 말을 들었어요. 하리나, 너 괜찮은 거야? 서점 단골 손님인 혜정 언니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네? 뭐가요? 그냥 혹시 이상한 일은 없지? 무슨 말씀이세요? 나이 많은 남자랑 같이 사는 게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제서야 사람들이 뭘 생각하는지 알았어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저에게 그런 분이 아닌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도 조심해.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많아. 집에 돌아와서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나 봐요. 알고 있어. 신경 쓰지 마.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저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것 같았죠. 제가 나가는 게 나을까요? 왜 그런 소리를 해? 여기가 네 집이야. 고마운 말씀이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할아버지가 저 때문에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받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서점에 경찰관이 오셨어요. 순찰을 도시는 건지 아니면 신고가 들어온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혹시 신고 들어온 게 있어서요. 할아버지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도 심장이 쿵쾅거렸죠. 무슨 신고요? 미성년자와 관련된 신고인데 혹시 문제 없으시죠? 없습니다. 그냥 도와주고 있는 것뿐이에요. 경찰관이 저에게도 물어봤어요. 아가씨, 괜찮아요? 이상한 일은 없고? 네,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잘해주세요. 다행히 경찰관은 별 문제 없다고 판단하시고 가셨어요. 하지만 신고가 들어왔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어요. 그날 밤 할아버지와 이야기했어요. 할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저 때문에. 네가 뭘 잘못했어.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지. 하지만 할아버지가 피해를 봤잖아요.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어요. 정말 힘드실 거예요. 하리나, 우리는 떳떳해. 잘못한 게 없어. 그렇지만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는 것 같았어요. 62세 남자와 21세 여자가 함께 사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서점에 오는 손님들도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꺼리는 것 같았거든요. 할아버지, 서점이 망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도 이해할 거야. 하지만 정말 괜찮을까요? 저 때문에 할아버지의 삶이 망가지는 건 아닐까요? 그런 걱정이 계속 들었어요. 할아버지와 함께 지낸 지 2달이 넘었어요. 안정된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새로운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죠. 바로 학교에 다니고 싶다는 마음이었어요. 또래 아이들이 교복을 입고 지나갈 때마다 부러웠거든요. 저도 학교에서 친구들과 공부하고 싶었어요. 할아버지, 검정고시라는 게 있죠?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래, 있어. 왜? 그걸 보면 고등학교 졸업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맞아. 대학도 갈 수 있고. 제 눈이 반짝였어요. 그래,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준비하려면 뭐가 필요해? 교재도 사야 하고 학원비도 들어가고 꽤 돈이 많이 들어요. 순간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역시 돈 문제였죠. 할아버지한테 이미 너무 많은 신세를 졌는데 또 돈을 달라고 할 순 없었어요. 내가 도와줄까? 아니에요. 이미 너무 많이 신세를 졌는걸요. 정말 그랬어요. 집도 제공해 주시고 밥도 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더 이상 부담을 드릴 순 없었거든요. 그날 밤 혼자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마련할 수 있을까? 아르바이트를 하자니 나이가 어리고 할아버지가 반대하실 것 같았죠. 며칠 후 우연히 할아버지가 비상금을 확인하시는 걸 봤어요. 봉투에 돈이 꽤 많이 들어 있었죠. 아마 3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저기서 조금만 빌리면 나중에 갚으면 되잖아? 나쁜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금방 고개를 저었죠. 그럴 수는 없어요. 할아버지를 배신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교재만 사면 공부할 수 있을 텐데, 검정고시만 붙으면 대학도 갈 수 있을 텐데, 정말 조금만, 50만 원 정도만. 유혹이 점점 커졌어요. 할아버지는 그 돈이 줄어든 걸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아르바이트해서 갚으면 되고요. 결국 어느 날 할아버지가 서점에 계실 때 집에 들어가서 봉투를 열어봤어요. 정말 많은 돈이 들어있었죠. 손이 떨렸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교재 생각을 하니까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조금만, 정말 조금만. 결국 50만 원을 꺼냈어요. 마음이 너무 무거웠지만 이미 늦었죠. 그 돈으로 서점에 가서 검정고시 교재를 샀어요. 새 책들이 너무 반가웠어요. 드디어 공부할 수 있겠구나 싶었죠. 하리나, 그 책들 어디서 샀어? 할아버지가 물어보시니까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아, 이거요? 중고로 샀어요. 싸게 팔길래. 거짓말을 했어요. 처음으로 할아버지께 거짓말을 한 거죠. 며칠이 지나니까 교재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학 문제집도 필요하고 영어 교재도 더 사야겠더라고요. 조금만 더, 이번만 더. 결국 또 돈을 가져왔어요. 이번엔 30만 원 정도요. 점점 죄책감보다는 공부에 대한 욕심이 더 커지고 있었어요. 새로운 교재들을 보면서 행복했어요. 드디어 제대로 된 공부를 할 수 있겠구나 싶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할아버지가 눈치채시면 어떡하지? 결국 그날이 왔어요. 할아버지가 비상금을 확인하신 거죠. 그동안 제가 가져간 돈이 110만 원 정도 됐거든요. 하리나, 잠깐 앉아봐.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무서웠죠. 네. 뭔가 할 말이 있어?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어요. 이미 들켰구나 싶었죠. 아니요, 없는데요. 그럼 내가 말할게. 내 돈 어디 갔는지 알아?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겠구나 싶었죠. 무슨 말씀이세요? 비상금 봉투 말이야. 300만 원 있었는데 지금 190만 원밖에 없어. 할아버지가 은행 출금 내역까지 확인하셨다고 하시니까 완전히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모르는데요. 마지막으로 발버둥 쳐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왜 그랬어? 결국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그게 끝이야? 할아버지 목소리가 커졌어요. 정말 화나신 것 같았죠. 당연했어요. 저를 그렇게 믿어주셨는데 배신한 거니까요.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미안하기도 하고 무서우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학교에 다니고 싶었어요. 학교에 다니고 싶으면 말하면 되잖아. 왜 훔쳐가? 할아버지한테 더 이상 신세지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너무 많이 받았잖아요. 정말 그랬어요. 할아버지한테 너무 많은 걸 받았는데 또 달라고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훔치는 게 맞아? 그게 옳은 일이야? 할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아무리 이유가 있어도 훔친 건 잘못이었죠. 교복도 사야 하고 교재도 사야 하고 돈이 많이 필요했어요. 조금만 빌리려고 했는데 빌리려고? 말도 없이 가져가는 게 빌리는 거야? 나중에 갚으려고 했어요. 정말이에요. 정말로 갚으려고 했다고요.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갚으려고 했다고요. 뭘로 갚아? 너한테 돈이 어딨어? 할아버지 말씀에 할 말이 없었어요. 21살인 제가 110만 원을 어떻게 갚겠어요? 실망이야, 정말. 그 말이 제일 아팠어요. 할아버지를 실망시켰다는 게요. 더 크게 울었어요. 할아버지, 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말 갚을게요. 어떻게 갚을 거야? 뭘로?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정말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내가 생각 좀 해볼게. 방으로 들어가서 밤새 울었어요. 할아버지를 배신한 게 너무 죄송했거든요. 그리고 무서웠어요. 할아버지가 절 쫓아내실까 봐요. 그 다음 며칠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할아버지와 말도 제대로 못했거든요. 서점에서 함께 일해야 하는데 너무 어색했어요. 할아버지, 커피 드릴까요? 괜찮아. 점심 뭐 드실래요? 알아서 할게.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어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실망하셨는지 느낄 수 있었죠. 계속 울어서 눈이 퉁퉁 부었어요. 거울을 보면 정말 못난이 같았어요. 이런 제가 할아버지한테 상처만 드린 거죠. 며칠 후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아리나, 나 경찰서에 가야겠어. 깜짝 놀랐어요. 설마 정말로? 신고하시려고요? 그래야 할 것 같아. 이건 명백한 절도야. 할아버지, 제발. 무릎을 꿇고 싶었어요. 정말 무서웠거든요. 일어나. 이미 늦었어. 저 정말 갚을게요. 시간만 주세요. 시간? 몇 년을 줘도 네가 100만 원을 어떻게 갚겠어? 할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제가 어떻게 그 돈을 갚겠어요? 결국 할아버지와 함께 경찰서에 갔어요. 가는 길에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정말 무서웠거든요. 어떤 일로 오셨어요? 절도 신고하러 왔습니다. 경찰관이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린 여학생이 도둑질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나 봐요. 자세한 조사를 받았어요. 언제부터 훔쳤는지, 얼마나 훔쳤는지, 왜 훔쳤는지 모든 걸 말해야 했어요. 검정고시를 보고 싶어서 교재를 사려고 그랬습니다. 그럼 왜 말하지 않고 훔쳤나요? 할아버지한테 더 이상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아서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사정을 이해하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잘못은 잘못이었죠. 초범이니까 보호처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호처분이 뭔지 설명해 주셨어요. 사회봉사를 하거나 보호관찰을 받는 거라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 저 때문에 피해 많이 받으셨죠? 글쎄.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 거예요. 정말 그럴 것 같았어요. 이미 수상하게 보던 사람들인데 이런 일까지 생기면 할아버지는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 되실 거예요.
그건 내 문제야. 죄송해요, 정말. 또 울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도 마음이 아프셨을 텐데 저를 위로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편지를 썼어요. 할아버지께 드리고 싶었거든요. 할아버지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할아버지를 믿어주셨는데 배신해서 죄송해요. 처음에는 조금만 빌리려고 했는데 점점 욕심이 생겼어요. 학교에 다니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간절했거든요.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죠. 제가 도둑질한 거는 맞으니까요. 할아버지 덕분에 따뜻한 집에서 지낼 수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갚아서 정말 죄송해요. 재판 받고 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꼭 할아버지께 갚고 싶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저 때문에 피해받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편지를 다 쓰고 나니까 조금 후련했어요. 할아버지께 제 마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일주일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였죠. 정말 무서웠어요. 할아버지, 저 감옥에 가게 될까요? 잘 모르겠어. 판사가 정하는 거니까. 감옥이라는 말만 들어도 무서웠어요. 거기 가면 정말 나쁜 아이가 되는 건 아닐까요? 동네 소문엔 빠르게 퍼졌어요. 그 서점 영감이 어린애한테 도둑질 당했대. 그러게, 왜 남남을 집에 데려다 놓고 살았대? 이상하다고 했잖아. 길을 걸어가면 사람들이 저를 보고 수군거렸어요. 너무 부끄러웠죠. 서점 손님들도 줄어들었어요. 도둑이 있었던 곳에 오기 싫으셨나 봐요. 할아버지가 저 때문에 피해를 보고 계신 거죠. 사회복지사 선생님과 상담도 받았어요. 할인이 상황이 좀 복잡하네요. 어떡해요? 부모님이 계시긴 한데 연락이 안 된다고 해요. 사실상 방임 상태죠. 부모님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저를 버리고 떠나신 분들이지만 그래도 부모님이잖아요. 판사님께서 그런 점들을 참작하실 거예요. 국선 변호인 선생님도 만났어요. 할인아, 너무 걱정하지 마. 네가 반성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 돼. 어떻게요? 진심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는 계획을 말하는 거야. 재판 준비를 하면서 더욱 우울해졌어요. 제가 정말 나쁜 아이구나 싶었거든요.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21살인데 이미 범죄자가 된 거죠. 할아버지한테도 상처를 드렸고요.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부모님이 저를 버리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랐다면 도둑질할 일도 없었을 텐데.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어요.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요. 재판 날짜가 정해졌어요. 일주일 후였어요. 할아버지와 저 모두 긴장됐죠. 할아버지, 재판에서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사실대로 말할 거야. 저한테 너무 나쁘게 말씀하지 마세요. 왜? 그래도 조금이라도 봐주셨으면 해서요. 할아버지가 저에 대해 나쁘게 말씀하시면 정말 감옥에 갈 수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매일 밤 기도했어요. 제가 종교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 빌고 싶었어요. 제발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다시는 잘못하지 않을게요. 재판 전날 밤에는 잠이 하나도 안 왔어요. 내일이면 제 운명이 결정될 텐데 어떻게 잘 수 있겠어요. 할아버지도 잠을 못 주무시는 것 같았어요. 밤늦게까지 거실에서 뭔가 하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할아버지가 저를 용서해 주실까요? 판사님은 어떤 판결을 내리실까요? 드디어 재판 당일이 왔어요. 법원이라는 곳이 어떨지 몰랐는데 생각보다 무거운 분위기였죠.
저는 정말 작아진 기분이었어요. 제가 먼저 조사를 받았어요. 판사님이 여러 가지를 물어보셨죠. 왜 그런 일을 했나요? 학교에 다니고 싶어서 교재를 사려고 했어요. 그럼 박성우 씨에게 말하면 됐잖아요. 이미 너무 많은 신세를 져서 더 이상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판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제 사정을 이해하시는 것 같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엄마셨죠. 앞으로 어떻게 살 생각이에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께 꼭 갚고 싶어요. 어떻게 갚을 건가요?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꼭 갚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앞으로 나오셨어요. 제일 무서운 순간이었죠. 피해자이신 박성우 씨, 앞으로 나오세요. 할아버지가 앞으로 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할아버지가 저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피해 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할아버지가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언제부터 의심하게 됐는지, 돈이 얼마나 없어졌는지요. 피고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순간이 제일 무서웠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판사님, 이 아이는 사실 불쌍한 아이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예상과 다른 말씀이었거든요. 어떤 의미인지요? 부모한테 버림받고 갈 곳이 없어서 찜질방에서 잤어요. 학교도 못 다니고요. 할아버지가 저를 변호해 주시고 계셨어요. 믿을 수 없었죠. 그래서 제가 도와줬는데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물론 잘못은 잘못이지만 계속 말씀해 주세요. 처벌보다는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저도 할아버지를 놀란 눈으로 바라봤어요. 어떤 기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아이가 다시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기회요. 감옥에 보내면 인생이 망가질 수 있잖아요.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저를 생각해 주신다뇨. 그럼 처벌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인가요? 처벌보다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잠시 멈추셨다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제가 계속 도와주고 싶습니다. 도와준다는 게 숙식을 제공하고 공부할 수 있게 해주고 싶어요. 대신 사회봉사나 보호관찰을 받게 해주세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할아버지를 배신했는데 계속 도와주시겠다는 거였어요. 판사님도 놀란 표정이셨어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계속 돌보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이 아이는 악한 아이가 아니에요. 그냥 도움이 필요한 아이입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울음이 터져나왔어요. 할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저를 믿어주신다니요. 하지만 다시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판사님이 잠시 고민하시더니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정할인 양, 박성우 씨 말을 들었나요? 네. 어떻게 생각해요? 죄송하고 감사해요. 앞으로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어요. 진심이었어요. 정말로 다시는 할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판사님이 최종 판결을 내리셨어요. 그럼 이렇게 하죠. 사회봉사 120시간, 보호관찰 1년을 명합니다. 그리고 박성우 씨께서 보호자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판이 끝나자마자 할아버지께 달려갔어요.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다시는 실망시키지 마. 네, 약속할게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됐어요. 할아버지의
용서 덕분에 말이에요. 재판이 끝난 후 완전히 달라진 삶이 시작됐어요. 사회봉사도 열심히 하고 보호관찰관 선생님과의 상담도 빠지지 않았어요. 하리나, 어때? 힘들지 않아? 보호관찰관 선생님이 물어보셨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좋아요.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정말 그랬어요. 사회봉사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서 뿌듯했거든요. 할아버지와의 관계도 예전보다 더 좋아졌어요.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된 것 같았죠. 하리나, 오늘 상담 어땠어? 잘하고 있다고 하세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내라고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행복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공부에 대한 자세였어요. 이제는 할아버지께 당당하게 도움을 청할 수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이 문제 좀 도와주세요. 어디 보자. 이렇게 하는 거야.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지만 저는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익혔어요. 서점 일도 예전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손님 한 분 한 분께 정성껏 응대했죠. 어린아, 책 추천 좀 해줄래? 네, 이 책 어때요? 정말 재미있거든요. 그럼 이걸로 할게. 손님들이 제가 추천한 책을 사가실 때마다 뿌듯했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점점 바뀌었어요. 그 아이 참 착하네. 인사도 잘하고. 소점도 깨끗해졌어. 아이 덕분인 것 같아. 예전처럼 수상하게 보는 사람은 거의 없어졌어요. 오히려 저희를 응원해주는 분들이 많아졌죠. 몇 달 후 드디어 큰 소식이 있었어요. 할아버지, 검정고시 합격했어요. 정말? 축하해. 할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셨어요. 저도 너무 기뻤죠. 제 인생에서 이렇게 기쁜 일이 있을 줄 몰랐어요. 이제 대학도 갈 수 있어요. 그래? 꿈이 뭐야?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요. 저처럼 힘든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아이들을 도우고 싶었어요. 저처럼 버림받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거든요. 1년 후 보호관찰이 끝났어요. 그동안 단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거든요. 정아린 양, 정말 잘했어요. 모범적으로 보호관찰을 마쳤네요. 보호관찰관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정말 좋은 분을 만났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할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우셨나 봐요. 활짝 웃으셨거든요. 대학교도 합격했어요. 사회복지학과였죠. 장학금도 받아서 할아버지께 부담을 드리지 않을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 저 오늘 시험 만점 받았어요. 그래? 우리 할인이 참 잘한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기회를 주지 않으셨으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정말 그랬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포기하지 않아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죠. 서점도 예전보다 훨씬 잘 되고 있어요. 제가 SNS를 시작해서 젊은 손님들이 많이 와요. 우와, 여기 정말 분위기 좋다. 책 추천도 잘해주시고 할인이도 친절해. 친구들이 놀러 올 때마다 할아버지를 자랑해요. 우리 할아버지 정말 좋으시지? 진짜 멋있어. 너를 그렇게 믿어주시다니. 동네에서도 이제 저희를 진짜 가족이라고 불러요. 혈연은 아니지만 정말 가족 같거든요. 때로는 친구들이 물어봐요. 할인아, 친할아버지 아니신데 어떻게 그렇게 잘해주셔? 사랑이죠. 진짜 가족보다 더 사랑해주세요. 정말 그래요. 할아버지는 저를 친손녀보다 더 아껴주시거든요. 어제도 할아버지와 이야기했어요. 할아버지, 제가 그때 돈을 훔쳤을 때 정말 화나시지 않았어요? 화났지. 많이 화났어. 그런데 왜 용서해 주셨어요? 너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 너는 나한테 소중한 아이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또 울컥했어요.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건가 싶어서요. 할아버지, 평생 같이 살아요. 그래, 그러자.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힘든 과거가 있었지만 그 덕분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할아버지와 함께 웃음 가득한 서점을 운영하면서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언젠가는 정말 훌륭한 사회복지사가 돼서 할아버지를 자랑스럽게 해드릴 거예요. 이것이 절망의 끝에서 만난 저희 가족의 이야기예요.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 말이에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날 비가 오지 않았다면? 만약 할아버지가 저를 쫓아내셨다면? 만약 재판에서 할아버지가 저를 포기하셨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21살에 도둑질을 했던 저를 끝까지 믿어주신 할아버지. 그 믿음이 오늘의 저를 만들어주셨어요. 이제 저도 할아버지처럼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세상에는 저처럼 상처받은 아이들이 많아요. 그 아이들에게도 할아버지 같은 분이 나타나길 바래요. 아니, 제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죠. 오늘도 서점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웃으며 하루를 마무리할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손녀로 말이에요.